하나가 안 남습니다. 영하 30도 되시는데 없죠? 그럼 살아요. 그나마. 자, 영하 25도까지 떨어지시는데 어디에? 홍탄이. 홍천이요? 네. 홍천은 잘 되는 거 홍천. 저기 높아요, 같이. 해발도 높아요? 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데는 당년도 가지가 얼어 죽을 수 있어요. 당년도 가지가. 올해 자랐던 가지가 영하 29도 이상이 넘어서 30도가 된다 나가면 2년차 가지까지도 얼을 수가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이 조금 더 가르쳐줄게요. 근데 사실 겨울에 한겨울에 추운 것보다 모든 식물체는요, 모든 나무들은 봄에 얼어 죽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봄에. 언제? 꽃샘추위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김성국이하고 소주 한잔 마시고 싶다고 소주 3병을 사가지고 삼겹살 한 그릇 뜯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일단 한 잔 마셔야지 하고 하나 딱 놓고 나머지 2병은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삼겹살 소주 한 잔 딱 써. 야, 2병째 딱 마셔서 1병 마셨더니 알짝달해요. 낮술 한 잔 했으니까 알짝달해. 그래서 아야 저 그만 마시자고 딱 갔어. 냉동실에 있던 소주는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죠. 똑같아요. 식물체는 겨울을 나는 방법이 뭐냐면 세포벽 안에 있는 물을 쭉 뱉어가지고 쪼그라져 있는 상태에서 겨울을 납니다. 근데 이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버리면 팽창하죠. 부피가 팽창해서 세포벽이 어떻게 해요? 다 터져버리죠. 그래서 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벽이 터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서로 상투합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물과 물이 서로 주고받는 걸 못하잖아요. 그게 동해예요, 동해. 물이 이렇게 쭉 가야 하는데 그게 못 간다. 즉 겨울에는 식물체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세포벽에 원래 이렇게 물을 갖고 있던 놈을 쭉 뺍니다. 그래서 세포벽에 수십만 개의 얼음 벽을 딱 쳐고 겨울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올려놓고 딱 이제 봄이 왔어. 올려놓고 쭉 있는데 갑자기 꽝 추워졌어. 꽃샘추위가. 그러면 세포벽이 팍 다 터져버리죠. 그게 동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샘추위를 번질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동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신문지로 감싸도 됩니다. 신문지. 근데 신문지 10겹으로 감싸면 어떻게 돼요? 10겹으로 감싸면? 숨을 쉬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입을 너무 따뜻하게 덮어가지고 가지가 쑥하도 안 돼요. 시끄럽게 있다가 날이 딱 벗겼잖아요. 딱 벗기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날씨 추워지면 진짜 얼어 죽어요. 그죠? 아예 벗기지 말고 그냥 완전히 5월달까지 그냥 두고 있는 게 나아,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통형 있잖아요. 통형으로 딱 그냥 꽂아놓으면 됩니다. 통기가 되게끔. 그리고 이렇게 북주기 하는 거예요, 북주기. 흙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왜 물을 올린 물 내림이라고 하잖아요. 나무 물을 내렸다라고 하죠. 밸브를 하나 잠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봄이 왔어도 다음 주에 꽝꽝 얼었어요. 조금 녹는 듯 하다가 낮에 조금 녹는 듯 하다가 또 다시 꽝꽝 얼어. 그럼 물을 올림이 늦어지죠. 그만큼 또 발화를 갖다가 개화를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클라우드 카바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카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농사 짓다가 상추고 수박이고 막 농사 짓다가 막 시들이 비들비들해. 그리고 농약방에 가잖아요. 가서 애들이 막 시들시들하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파는 게 대부분 저런 겁니다. 식물체에 수분 증산 억제제를 줘요. 영양제라고 하면서 증산 억제제를 줍니다. 이 증산 억제제는 뭐냐면요, 저 비닐하우스에 필름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녹인 거예요, 사실은. 코팅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코팅을 딱 했어. 그러면 얘가 수분을 갖다가 용탈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 동안 팽팽하지 뭐.
한 보름 정도 효과가 나오거든요. 효과가 억제제를 줍니다. 클라우드 커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PP를 원료를 갖다 놓고, 한 대를 갖다 놓고, 물을 한 숟갈 놔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물과 PP필름 원료의 비율은 뭐 20대 1,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약 40도 정도 물을 데워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PP필름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게요? 푹 끓이면 녹겠죠? 그래서 나중에 소를 딱 넣었을 때 식혀서 다 녹은 거를 딱 손 넣었을 때 안 될 정도에 끓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뭐 뿌리는 액체로 된 뭐 코팅제 뭐 한다고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PP필름이에요. 저거 그거 갖다 녹이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지게 비싸게 팔잖아요. 그 기술인네하고도.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좋죠. 그리고 가지 마름과 동해의 차이. 간단하게 호두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좀 요집 이 중에 요집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요집 한 군데인데 그것도 뭐 1년생 가지 정도 25도 이하로 떨어질 때.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카바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난황류 있죠. 식용유 물과 식용유 섞어가지고 끓여주면은 그것도 코팅을 했잖아요. 우리 동물보는 그런 거 들뜨잖아요. 똑같이 코팅이 되면은 다 버텨요. 그때까지 한 30도까지 버팁니다. 여기서 대신 오히려 공해 피해는 없는데 가지만 마름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게 호두나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저기 산등성 위에 바람 맞이하는 데 있죠. 바람 세게 부는데 여기 혹시 임실 써오신 분? 임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임실 이쪽 지역 가보면요 밑에서 딱 길가에서 산 올라가잖아요. 그럼 전부 다 수직이야. 거의 막 세요. 근데 위에 올라가면 와 평평해 지형 자체가. 그래서 호두나무는 어디다 심었는지 알아요? 가에 꼭대기 위쪽에 평평한 지역에다 심었어요. 근데 거기가 바람 세죠. 바람이 세겠죠. 산 꼭대기 위니까 산 날명이니까 가지 마름 현상이 심한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방풍림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줬었으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 돼가지고 가지 마름 현상. 고산세 있다고 하죠. 얼어 죽었다고 생각하죠. 가지 마름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신 호두나무는 원래 가지 마름 현상이 심한 나무지만 잠보가가 발화하는 비율도 엄청 높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녹인 거예요, 사실은. 코팅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코팅을 딱 했어. 그러면 얘가 수분을 갖다가 용탈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 사이 동안 팽팽하지 뭐. 그죠? 한 보름 정도 효과가 나오거든요. 효과가 억제제를 줍니다. 클라우드 커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PP를 원료를 갖다 놓고, 한 대를 갖다 놓고, 물을 한 숟갈 놔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물과 PP필름 원료의 비율은 뭐 20대 1,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약 40도 정도 물을 데워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PP필름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게요? 푹 끓이면 녹겠죠? 그래서 나중에 소를 딱 넣었을 때 식혀서 다 녹은 거를 딱 손 넣었을 때 안 될 정도에 끓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뭐 뿌리는 액체로 된 뭐 코팅제 뭐 한다고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PP필름이에요. 저거 그거 갖다 녹이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지게 비싸게 팔잖아요. 그 기술인네하고도.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좋죠. 그리고 가지 마름과 동해의 차이. 간단하게 호두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좀 요집 이 중에 요집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요집 한 군데인데 그것도 뭐 1년생 가지 정도 25도 이하로 떨어질 때.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카바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난황류 있죠. 식용유, 물과 식용유 섞어가지고 뿌려주면은 코팅을 했잖아요. 우리 동공부로 그런 것도 들뜨잖아요. 똑같이 코팅되면은 더 버텨요. 그때까지 한 30도까지 버팁니다. 여기서 대신 오히려 공해 피해는 없는데 가지만 마른 현상 굉장히 심한 게 호두나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저기 산등성 위에 바람 맞이하는 데 있죠. 바람 세게 부는데 여기 혹시 임실 써오신 분? 임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임실 이쪽 지역 가보면요 밑에서 딱 길가에서 산 올라가잖아요. 그럼 전부 다 수직이야. 거의 막 세요. 근데 위에 올라가면 와 평평해 지형 자체가. 그래서 호두나무는 어디다 심었는지 알아요? 가에 꼭대기 있던 위쪽에 평평한 지역에다 심었어요. 근데 거기가 바람 세죠. 바람이 세겠죠. 산 꼭대기니까 산 날명이니까 가지 마른 현상이 심한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방풍림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줬었어야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 돼가지고 가지 마른 현상. 고산재 있다고 하죠. 얼어 죽었다고 생각하죠. 가지 마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신 호두나무는 원래 가지 마른 현상이 심한 나무지만 잠보가가 발하는 비율도 엄청 높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꽃샘추위를 버티는 방법, 국내에서 제일 늦게 내 나무가 꽃이 제일 늦게 피게끔 만드는 것이 제주꾼이다. 첫 번째, 아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새벽에 물 뿌려주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북주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해줬죠. 옛날 어르신이 볏짚을 싸준 것도요. 그 중에 한 가지 효과가 뭐냐면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늘을. 나무를 가서 햇빛이 못하게, 녹지 못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발화가 늦지요. 물 오르는 게 늦어진 거죠. 그 얘기가 있습니다. 도백제를 바른다. 반수 방법. 지하수는 몇 도? 내일 모레 타가봐세요. 어르신. 꽃이 폈는데 내일 모레 영하 5도까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하수는 몇 도예요? 그때? 14도, 14.5도 막 그럴 거예요. 15도까지는 잘 안 올라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14도, 15도는 영하보다는 높은 온도잖아요. 물을 막 때리는 거야 계속. 있는 그대로 다 돼. 스프링클로 돌리고 땅바닥에도 막 대주고. 그러면 계속 대주면 어떻게 해요? 잠열, 그 온도가 쭉 온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변 공기의 온도를 데워줘. 그래서 꽃샘추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게 관수 방법이에요. 물을 못 된다. 그리고 연면시기법은 뭐냐면은 며칠 있다가 꽃샘추위가 온대요. 한 달 후에. 그러면 한 달 전에 없으면 요소라도 0.2% 정도 아니면 영양제 같은 거 있죠. 갖다가 막 뿌려줍니다. 전면시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무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수체내의 농도가 높아지죠. 흡수가 되니까 농도가 높아져서 한 2도 정도는 더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게 연면시기를 하는 거고. 훈연은 뭐냐? 우리 모기풀 피워봤잖아요. 옛날에. 군데 깡통 갖다 놓고 주변에 지저분한 것도 있잖아요. 뭐 풀떼기든 뭐든 그냥 싸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꽃샘추위가 온다. 그럼 그날 새벽에 좀 나가는 거 나가야 뭐 나가서 토치 갖다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연기를 피우는 겁니다. 모기풀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 입자가 공기 중으로 올라가면서 공기 중에 있는 그 수분이 있죠. 수분 입자하고 딱 결합해서 날아가. 그러면서 내 나무한테는 서리가 안 내리죠. 서리 때문에 나무가 동해를 입는 거거든요. 서리를 안 오게 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건요. 해보면은 평소에 도백 해놨다가 사실 관수하는 방법 있죠. 물 내리는 게 제일 쉬워요. 타이머 요즘 많이 맞춰놓으면 되니까 전기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타이머 맞춰놓으면 그 시간대 딱 나가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편하게 해요.